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윤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딸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죠. 30여 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윤자에게 주말마다 딸 가족을 찾아보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딸 미경이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오셨다. 거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7살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예전처럼 달려와 안기지는 않았죠. 오히려 조금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도 안 반가워? 윤자가 웃으며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윤자의 시선이 지우의 팔뚝에 머물렀죠.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지우의 오른쪽 팔뚝에 선명한 멍이 있었습니다. 윤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동 환자들을 돌봐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멍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크기나 모양, 색깔을 봤을 때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 보였죠. 지우야, 팔이 어떻게 된 거야? 윤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또 넘어졌대요, 엄마. 미경이 대신 답했습니다. 애가 산만해서 맨날 이러저러해요. 어제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윤자의 눈에는 그 멍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 같아 보였거든요. 윤자는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우는 예전과 달리 눈빛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리는 것 같았고 자꾸 엄마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죠. 평소 활발하고 웃음이 많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과자 사왔는데 같이 먹을까? 윤자가 다정하게 말하며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윤자의 손을 보자 순간적으로 움찔했죠. 윤자는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어른의 손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간호사 시절 학대받은 아이들에게서 종종 봤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우가 좀 예민해졌어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새 학급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선생님도 아이가 조용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경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윤자는 계속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불안해했고 큰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죠.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지우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오면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제잘제잘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죠. 지우야, 학교는 재미있니? 윤자가 물어봤습니다. 응. 지우가 작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 그냥.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마음이 답답했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미경은 단순히 적응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우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윤자는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지우가 좀 이상하지 않니? 예전과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 에이, 어머니. 그냥 유아 사춘기 오는 거 아니에요? 7살이라고 해도.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요즘 일이 힘들어서 좀 예민하거든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서 애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윤자는 미경의 말에서 뭔가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아빠가 예민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지우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의 아빠인 성우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우가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수고했어. 윤자가 답했지만 성우의 모습에서도 뭔가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날카로워 보였고 말투도 조금 퉁명스러웠죠. 성우가 들어온 후 지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아빠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윤자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윤자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우에게 안녕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아이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죠. 지우야, 할머니 간다. 윤자가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응, 안녕히 가세요.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자는 계속 지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팔뚝에 있던 멍, 무서워하는 눈빛, 움츠러드는 모습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윤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쌓인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죠. 그날 밤 윤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아이가 자신의 손을 보고 움찔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에 또 가봐야겠어. 윤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온 간호사로서 지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자는 다시 딸 가족을 찾았습니다. 지우가 걱정되어 평소보다 일찍 방문한 것이죠. 미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도 오시네요? 지난주에도 왔는데. 지우가 보고 싶어서. 윤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우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우는 이번에도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레고 블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집중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윤자가 다가가자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환한 웃음은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 지우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윤자의 시선이 다시 아이의 몸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팔에 새로운 멍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오른팔의 멍은 조금 연해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에 새로운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또 윤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다른 상처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번 멍도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또 다쳤네? 윤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밀렸대요. 요즘 애들이 좀 거칠게 놀아서. 하지만 윤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생긴 상처치고는 위치나 모양이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지우의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연스럽게 지우와 셀카를 찍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의 상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간호사 시절 배웠던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같이 찍자. 윤자가 말하며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윤자는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우가 티셔츠를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새 옷을 입은 아이의 목 뒤쪽에도 작은 멍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정말 이상해. 윤자는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여러 곳에 새로운 상처가 생긴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그 상처들의 위치와 형태가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경아, 지우가 요즘 밤에 잘 자니? 윤자가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가끔 깨서 우는 적이 있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악몽을 꾸나 봐요. 그리고 요즘은 작은 소리에도 울어요. 문 닫는 소리, 큰 목소리만 들려도 바로 울음을 터뜨리거든요. 윤자는 이 모든 증상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복되는 상처, 위축된 행동, 수면 장애,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은 모두 트라우마의 증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우가 요즘 유난히 겁이 많아졌어요.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긴장하고 눈치를 많이 봐요. 예전에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윤자는 미경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지우에게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단순한 성장 과정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지우와 둘이 있게 되었을 때 윤자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지우는 잠깐 윤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혹시 무서운 일이 있었어? 지우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죠.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아이의 반응에서 윤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면 아이가 더 위축될 것 같아서 그만두었죠. 그때 성우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아빠가 들어오자 즉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망가는 것 같아 보였죠. 지우야, 아빠 왔는데 인사 안 해? 성우가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방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애가 버릇이 없어졌어요. 성우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윤자는 성우의 말투에서 뭔가 위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지우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빠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는 깜짝 놀라며 즉시 주워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먹어. 성우가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 미묘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욱 긴장한 모습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윤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윤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지우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아이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우의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찍은 사진들을 비교해 보니 상처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팔뚝, 팔목.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멍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윤자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지우에게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윤자는 수첩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상처의 위치, 아이의 행동 변화, 성호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적었죠. 다음 주에도 가봐야겠어. 윤자는 마음먹었습니다. 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고 지우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 윤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무서워하는 눈빛과 움츠러든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간호사로서, 할머니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자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딸 가족을 찾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미경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아니에요? 미경이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매주 오시니까 좀. 지우가 걱정되어서 그래. 윤자가 대답했지만 미경의 표정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도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자가 들어가자 아이는 재빨리 긴 소매 옷을 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죠.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긴 소매를 입으려고 하지? 윤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날씨가 따뜻한데도 아이가 긴 소매를 고집한다는 것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잠시 후 지우가 나왔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자꾸 엄마와 아빠 쪽을 힐끔거렸죠. 지우야, 더운데 긴 소매 입었네? 윤자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추워서. 지우가 작게 대답했지만 거짓말인 것이 뻔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윤자는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지우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미경이 조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성장하면서 변하는 거고. 아니야, 이건 단순한 성장 과정이 아니야. 윤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우 몸에 있는 멍들,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 행동들. 이상하지 않니?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멍이요? 그냥 활발하게 놀다가 생긴 거죠. 어린애들은 원래 그래요. 미경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윤자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엄마, 미경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 좀 간섭해요. 우리 가족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마세요. 윤자는 딸의 격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 순하던 미경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미경아, 난 그냥 지우가 걱정되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지우 아빠도 요즘 스트레스 많은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미경이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죠. 윤자는 딸의 반응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우 아빠가 어떻다고? 아니에요. 그냥. 미경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예민하시거든요. 윤자는 미경의 말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민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죠. 그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가 물컵을 떨어뜨린 소리였죠. 하지만 아이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기 시작했거든요. 아, 아니에요. 미안해요. 지우가 울먹이며 바닥에 엎드려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윤자는 가슴이 아팠죠. 지우야, 괜찮아. 그냥 물이잖아. 윤자가 다정하게 말하며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화낼까봐. 그 순간 윤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우가 작은 실수에도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평소에 그런 실수들로 인해 심하게 혼났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우야, 아빠가 이런 작은 일로 화를 내시니? 윤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렸죠. 조심해야 해.
조심해야 해.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괜찮다고 했잖아. 그만 닦아.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깨끗해질 때까지 닦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 같았죠. 윤자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윤자는 느꼈죠. 저녁 무렵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죠. 성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방에 들어가 있어? 인사도 안 하고. 여보, 애가 피곤한가 봐요. 미경이 남편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인사는 해야지. 성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자는 성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윤자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복도를 지나가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우가 자기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지우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죠. 지우야,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윤자가 속삭이듯 물어봤습니다. 지우는 잠깐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우야, 뭐하고 있어? 아이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또 들려왔죠. 벌써 세 번째야. 왜 자꾸 실수를 해? 그 다음에는 지우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자는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지우가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미경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윤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윤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떨리는 모습과 작은 울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윤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윤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보건소 간호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순이야, 나야. 윤자. 미안한데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전화했어. 언니,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순이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윤자는 지우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복되는 위축된 행동, 어른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언니, 그 증상들만 봐도 분명한 학대 의심 사례네요. 순이가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신고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해요. 알아.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윤자가 말했습니다. 아동 학대 징후. 신고는 내가 못하더라도 문을 열어줄 사람은 있어야겠지? 순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하세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아이의 행동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두고요. 만약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윤자는 다음 주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윤자는 평소보다 일찍 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와 응급용 삼각붕대,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찍어둔 지우의 사진들을 메모장과 함께 넣어왔죠. 어머니, 또 오셨네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미경아, 엄마가 손자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윤자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자가 가까이 가자 아이의 목 뒤쪽에 새로운 상처가 보였죠. 이번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윤자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지우야, 할머니랑 같이 놀까? 윤자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용히 있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조용히 있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물을 마시다가 컵을 살짝 기울여서 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안 돼. 지우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아이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물방울 하나를 정신없이 닦기 시작했죠. 마치 그 한 방울의 물이 큰 재앙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우야, 괜찮아. 물 한 방울 떨어진 것뿐이야. 윤자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야 해요. 아빠가 화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한 듯 했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그런 걸로 화내지 않으셔. 화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어제도 화냈어요. 그제도.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사소한 실수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윤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켰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야, 아빠가 어떻게 화를 내시는데? 윤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우는 잠깐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때려요. 그리고 무서운 말해요. 지우야. 미경이 급하게 아이를 말렸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거든요. 엄마도 같이 울어요. 아빠가 엄마한테도 화내요. 윤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호가 지우뿐만 아니라 미경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경아. 윤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만 내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윤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미경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우한테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호가 일찍 들어온 것이죠. 지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성호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바닥에 물기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뭘 흘렸어? 성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실수? 성호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조심하겠어?
윤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호야,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성호가 윤자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 살림을 모르시잖아요. 지우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때려도 되는 거야? 윤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때린다고 했나요? 지우가 직접 말했어. 윤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성호는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에 아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죠. 지우야,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성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온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죠. 윤자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아, 성호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그날 밤 윤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떨리는 모습과 미경의 눈물, 그리고 성호의 위협적인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자 윤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순이야, 나야. 윤자가 보건소 간호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얘기한 그 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자는 어제 목격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우의 극단적인 반응, 미경의 고백, 성호의 위협적인 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언니, 이건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에요. 순이가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식 신고는 아니더라도 일단 전문가들이 아이 상태를 점검해야 해요. 하지만 내가 직접 신고하면 가족관계가. 언니, 지금은 가족관계보다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연락해서 아동 전담 경찰관과 함께 가도록 하겠어요. 정식 신고가 아니라 아이 상태 점검이라고 하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윤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줘. 월요일 오후 윤자는 예정보다 일찍 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아동 전담 경찰관 2명이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문을 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미경아, 경찰관분들이 지우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윤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전담 경찰관 김민수입니다. 한 경찰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식 신고는 아니고요. 아이 상태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미경은 당황한 채로 경찰관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을 보자 즉시 움츠러들었죠. 안녕, 지우야.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누나가 너랑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자 뒤로 숨으려고 했죠. 경찰관은 지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과 팔에 있는 멍들을 발견했거든요. 지우야, 여기 어떻게 다쳤어?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우는 잠깐 윤자를 바라봤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넘어져서. 하지만 경찰관은 그 멍들이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치나 형태, 색깔을 봤을 때 다른 원인이 있어 보였거든요. 지우야, 집에서 무서운 일 없어? 경찰관이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우가 들어온 것이죠. 지우는 아빠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웬 경찰관들이. 성우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지만 상황을 파악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 전담 경찰관입니다. 김민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습니다. 지우군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성우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온 것입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성우의 시선이 즉시 윤자에게 향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성우야, 지우가 걱정되어서 그랬어. 윤자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애가 집에서 다쳤다니까요. 왜들 이래요? 성우의 큰 목소리에 지우는 더욱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찰관들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죠.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여자 경찰관이 성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 안전을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안전이 무슨. 성우가 더 흥분하려는 순간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그 작은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아빠에게 화내지 말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경찰관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우군을 일시적으로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를 왜 데려가요? 아버님, 아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듣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꼈죠. 할머니, 지우가 윤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어디 가요? 윤자는 지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경찰관들은 지우의 소지품을 챙기며 준비를 했습니다. 성우는 계속 항의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성우가 윤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나는 지우를 지키려고 한 거야. 윤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 지우는 윤자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무서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할머니 곁에 있을 때만큼은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지우군, 우리 같이 가자.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줄게. 지우는 윤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세요? 할머니도 자주 보러 갈게. 윤자가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지우가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결국 지우는 경찰관들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윤자도 함께 동행했죠. 성우는 마지막까지 항의했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떨지는 않고 있었죠. 윤자는 지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 지우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죠. 지우가 보호 조치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자는 매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가 지우를 만났죠. 아이는 처음 며칠간은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윤자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당연하지, 우리 지우.
윤자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올 거라고 했잖아. 그 사이 경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우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점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윤자가 찍어둔 지우의 상처 사진들, 녹음된 아이의 증언, 그리고 의료진의 소견까지 모든 것이 학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더 이상 부인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담당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과정에서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어떻게 되었나요?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됐어요. 성우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지우가 작은 실수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형사는 계속 조서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나요?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때렸어요. 손으로, 가끔은 물건으로도.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쳤고.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인에게도 그런 행위를 했나요? 네. 미경이가 제가 지우를 혼내는 것을 말리면 미경이한테도 화를 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반복적인 분노 폭발과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저와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온 것이죠. 죄송합니다. 성우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한편 미경은 윤자와 함께 상담센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토해내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앞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심해졌니? 윤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지우가 4살 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보가 일이 힘들어지면서 집에서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상담사가 미경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경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뭔가 행동을 하면 더 심해질까봐. 윤자는 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경아,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경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우까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미경아. 윤자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상담사도 미경을 다독였습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같은 심정을 느낍니다. 자신을 탓하게 되죠. 하지만 폭력은 절대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며칠 후 성우는 정식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분노조절 장애 치료 프로그램에 자진해서 신청했죠. 판사님, 저는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우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판사는 성우의 말을 들으며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의 의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성우는 집행유예와 함께 의무적으로 분노조절 치료를 받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지우와의 접촉이 제한되었죠. 그날 저녁 윤자는 미경과 함께 지우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미경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윤자가 대신 답했죠. 지우야, 아빠는 지금 공부하고 계셔. 화내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계시거든. 그럼 나중에는 화 안 내세요? 지우가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시면 화 안 내실 거야. 윤자가 아이를 안아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담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윤자, 미경, 그리고 성우까지 모두 모였죠.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가족 해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재결합을 시도하실 건지. 윤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우의 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성우가 고개를 들어 윤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성우야, 용서는 내가 진짜로 변했을 때 생각해 볼 일이야. 윤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자. 미경도 말했습니다. 저도 상담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도 정말로 변하신다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 지우한테, 미경이한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담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단계적 재결합을 목표로 하되 모든 과정을 전문가들이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 해체 안 시키고 다시 세워보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성우의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분노조절 장애 전문 치료센터에서 그는 매일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담당 상담사가 성우에게 물어봤습니다. 힘들어요. 성우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지우한테, 미경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매일 생각하니까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상담사가 격려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용하느냐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아직 성급합니다. 치료가 더 진행되고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한편 지우는 윤자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윤자는 기꺼이 지우를 맡았죠. 할머니, 오늘 뭐해요? 지우가 윤자에게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죠. 오늘은 할머니가 맛있는 죽 끓여줄까? 윤자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죽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자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주며 지우를 돌봤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단호박죽, 닭죽, 전복죽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죠. 지우는 할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 그림 그려도 돼요? 지우가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지우가 그림 그리는 거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잖아. 지우는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무서운 그림들을 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은 색깔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지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 해, 그리고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와, 우리 지우가 정말 잘 그렸네. 윤자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 속 사람들이 누구야? 할머니, 엄마, 저, 그리고 아빠도 있어요. 지우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화 안 내요. 윤자는 지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여전히 가족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편 미경도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었죠.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가 미경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미경이 답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들이요? 제가 왜 그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지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미경은 상담을 통해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지우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3달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가족 면담이 허용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관리 감독 하에 성우가 지우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면담실에서 지우는 아빠를 보자 잠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떨지는 않았죠. 지우야.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야. 아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지우에게 다가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배운 대로 아이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죠.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성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지금 나쁜 마음을 고치는 공부를 하고 있어. 다시는 지우한테 화내지 않으려고. 정말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이야. 아빠 약속할게. 성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다시는 지우한테 화내지 않겠다고. 지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은 새끼손가락으로 아빠와 약속했습니다. 면담을 지켜보던 상담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오늘 면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윤자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관리 감독 하에서만 만남이 가능해요. 며칠 후 윤자는 지우와 함께 마당에서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할머니, 비눗방울이 하늘까지 올라가네요. 지우가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도 저렇게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윤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우야. 엄마. 지우가 달려가 미경을 안았습니다. 미경은 윤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미경아,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윤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만 생각하자. 네, 어머니. 미경이 눈물을 훔치며 답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가족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희망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가 약속했어요. 지우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화 안 낸다고. 그래. 그럼 우리 믿어보자. 미경이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윤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가족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호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전문가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고 개인 상담에서도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가족 재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가족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점진적으로 전문가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윤자는 지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빠랑 다시 함께 살고 싶어? 지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아빠가 이제 화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날부터 단계적 재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죠. 성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뭐 하고 싶어? 성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예전처럼 명령조가 아닌 아이의 의견을 묻는 말투였죠. 아빠, 블록놀이 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 아빠가 같이 만들어줄게. 성호가 바닥에 앉아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윤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며칠 후 지우는 집 마당에서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습니다. 봄볕은 뜨겁고 하늘은 맑았죠.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비눗방울이 무지개색이에요. 지우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윤자는 마당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작은 소리에도 놀라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기적 같았거든요. 그때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엄마 왔어. 엄마. 지우가 달려가서 미경을 안았습니다. 미경은 윤자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미경아. 윤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나선 게 아닐까 걱정도 했어. 하지만 지금 지우를 보니까 어머니가 옳았어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간섭이라고 넘겼다면 난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지우가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죠. 엄마, 지우가 정말 많이 달라졌지? 미경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아이다워졌어. 윤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7살 아이가 가져야 할 천진난만함을 되찾았구나. 그때 성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아빠를 보자 달려가서 안겼죠. 예전처럼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비눗방울 같이 불어요. 지우가 아빠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성호는 지우와 함께 마당에서 비눗방울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비눗물을 엎질렀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죠. 괜찮아, 지우야. 다시 만들면 돼. 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자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죠. 지우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먹어, 지우야. 성호가 다정하게 말하며 젓가락을 주워줬습니다. 네, 아빠. 지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밝은 색깔로 가득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와, 지우가 정말 잘 그렸네. 성호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 그림 속처럼 행복한 아빠가 될게.
정말요? 지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이야. 약속? 성우가 지우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윤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이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며칠 후 마당에서 지우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윤자가 다가가 보니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지우야, 이 그림 제목이 뭐야? 윤자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무도 울지 않아요. 윤자는 지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울지 않아. 그날 저녁 미경이 윤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윤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간호사 윤자는 퇴직했지만 할머니 윤자는 평생 근무 중이야.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밤이 깊어갈 무렵 윤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고 내일도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 같았죠. 지우의 방에서는 성우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우리도 행복하게 살 거죠?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행복하게 살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윤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이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내일 지우가 또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다닐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눗방울처럼 이 가족의 행복도 하늘 높이 날아오를 것 같았죠. 윤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웃음이 피는 날이구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듯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봄밤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로 윤자 할머니와 손녀 지우를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